자, 심리에 대한 지표입니다. 심리. 글로벌 금융위기급 최악의 투자 심리.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이래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다.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미국 투자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AAII 해가지고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1987년부터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향후 6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향후 6개월 후에. 그랬더니 일주일마다 이렇게 합니다. 2월 26일 날 발표된 것 자체가 불리시 쳐오를 거야 하는 게 19.4%, 중립 20%, 베어리시 떨어질 거야 6개월 후에는 힘들어 60.6%, 역사적으로는 37.5%가 불리시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거야 베어리시 하는 것은 31% 정도예요. 1년 동안 봤을 때 불리시가 가장 강했을 때 작년 7월 달에 작년 7월 17일에 보면은 52% 절반 정도가 쳐오를 거야. 아마 제가 그때 좀 보여드리다 이 자료를 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베어리시한 거 가장 높은 거 60.6% 지금 2025년 2월 26일 망할 거야. 이게 지금 미국에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나오는 자료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100일짜리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자체는 200일짜리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100일짜리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죠. 미 증시는 꾸준히 올라가죠. 자사주 매입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100일짜리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바닥은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정도 가는 수준, 상승 채널 안에 여전히 있다. 단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것을 지금은 이제 모르는 거지. 그리고 어떤 위기들이 있었을 때는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죠. 그래서 200일짜리 이동평균선까지도 이렇게 내려가고 확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S&P 500 보면은 또 100일짜리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탈했어요. 얘도 이탈했어. 날봉인데 계속 하락하다가 금요일날 마감하면서 그냥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월 마감이니까 어떤 액션들을 하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데 지지를 해줘야 돼. 근데 두렵지.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몇 프로 떨어졌어? 5%밖에 안 떨어졌네. 그래도 100일짜리 이동평균선까지 옵니다. 자, 와우. 얘는 나스닥 종합지수는 얘는 변동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200일짜리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쫄리냐고요. 쫄리지.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 떨어졌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5%.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심리들이 안 좋았겠죠. 여기도 떨어지면서 심리들이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심리가 안 좋아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정도 떨어진 게. 지금 증시에 있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최악이랍니다. 최악. 그래서 아까 지금 강세야 약세야 이런 거, 그러니까 약세에 대한 퍼센테이지 자체를 아까 지금 60.6이었잖아요. 약세가 60.6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7번째 심리적 약세입니다. 지금 백테스트를 할게요. 지금 1번 가장 약세가 심했을 때가 70.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5일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있었을 때죠. 근데 바닥에 대한 위치는 어딥니까? 여기는 지금 하락 끝났을 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공포 있었을 때 가장 큰 공포.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반등.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5번이지만은 2008년 10월 19일 여기는 60.84%까지 60.84 그럼 이 정도 되겠죠? 지금 위치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 중간 정도. 여기 제가 원으로 칠해 놓은 것 자체가 2008년 9월 15일 정도 돼요.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을 때. 그 아래쪽에서 지금 공포를 느끼는 만큼의 지금 현재 공포를 느낍니다. 한참 하락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990년도 2번이라고 해놓은 것 자체는 67% 공포. 6개월 후에 하락할 거야. 그렇게
베팅한 사람들이 67%. 이렇게 199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저축 대부 조합들 파산했을 때잖아요. 그때도 바닥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3번은 61% 공포. 61%. 그래서 2번은 약세장 바닥이었고 3번까지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갔잖아. 보면은 그 기간 자체가 지금 3번은 이런 시그널 나오고 나서 한 달 후에 바닥. 한 달 후에. 자, 그리고 가장 최근이 4번하고 6번입니다. 비슷한 날짜예요. 4번하고 6번이. 4번은 2022년도 9월 22일 60.9%. 그 다음에 2022년도 9월 29일 한 일주일 차이죠. 60.8%. 이 정도 위치. 그래서 이런 시그널 나오고 나서 3주 후에 반등하고 2주 후에 반등하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1990년대 어떤 사태,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큼의 은행들이 파산했던 그런 위치에서 나오는 공포. 여기는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만큼의 그런 공포. 그 중간도 있고 아예 바닥도 있고. 그리고 2022년도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을 때 2022년도 7월 달에 CPI가 9.1%였어요. 가장 심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하고 그거에 대한 공포.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락이 왔었죠. 근데 지금 뭐냐고요. 애들은 떨어진 게 확실히 보여서 공포가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하락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스닥 10%, 그 다음에 S&P 500 5%, 그렇게 하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엄청난 공포에 있다. 왜? 일단은 트럼프 때문에. 오더레트릴지를 모르니까, 관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 하는 공포, 그 다음에 경기를 아주 안 좋게 만들 수 있어, 이 두 가지 공포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어렵게 들어갈게요. 뭐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들에 대해서 어떤 수치화를 좀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바닥 같은 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감정들, 약세 감정이 60% 이상이고 강세 감정이 20% 미만인 거,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그런 위치야. 그러면 과거에 이 두 개를 겹쳐서 봤었을 때 지금까지 봤던 것은 약세 감정으로만 본 거고, 지금 이제 강세까지도 그 감정이 굉장히 없었을 때, 지금 이걸 조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합치면 4번. 그게 언제냐? 1990년 저축 대부 조합 사태. 여기는 불리시한 게 바닥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어리시한 거, 이것은 고점을 찍고 있고, 둘이 만나러 가면 안 되는데 둘이 만나러 갔어. 1990년대 저축 대부 조합 사태 있었을 때예요. 엄청난 상황이었죠. 천여 개 대부 조합들이 전부 다 파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2008년 금융위기, 2008년도. 여기 불리시, 아래쪽 내려오고, 베어리시 쳐오르고,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2022년도 인플레이션. 2022년도 7월달 CPI가 9.1. 이때도 이제 끝났어. 베어할 거야. 이제는 불리시들이 다 죽고 베어리시들 쳐내릴 거야 하는 사람들만 올라가고, 그런 심리였죠. 그런 심리가 있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 세 개의 경우들을 일주 후 주가 보면은 S&P 500 주가입니다. 마이너스 2개나 보여. 2주 후 보면은 마이너스 막 보여. 근데 한 달 이후부터 봤더니 전부 다 상승이었네. 세 가지 경우다. 2달 후도 세 가지 경우 다 상승. 3개월도 상승. 6개월도 상승. 1년 후도 상승. 그러니까 한 달 이후부터는 표본이 3개밖에 안 되지만은 100% 상승이었어요. 100%.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중앙값은 1년 후에 한 25% 정도 상승이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약세 심리가 있으니까 이 1주 2주 안 좋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바뀌더라. 약세 심리가. 아까 표본이 작으니까 표본을 한 10개 정도로 늘려 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이 3개의 경우야. 이 3개의 경우. 여기에서는 1990년대 이 시절에는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온 것 자체가 한 5번 정도 있었던 거고, 2009년도에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거고, 2022년도에는 뭐 4번 정도 있었던 거고, 이걸 이제 평균을 딱 내봤더니 지금 이 10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90% 확률, 90%죠. 한 번은 제외니까. 한 번은 제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전부 다 상승 마감했더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균치는 1년 후에 한 22%. 증시 22% 상승했다. 물론 한 달 후로 보더라도 6번의 경우, 3개월 후로 보더라도 8번의 경우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였죠. 샘플 10개를 확대했을 때 90% 확률로 1년 후에 상승했다.
그것을 이제 뭐 문장을 좀 바꾼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 감정의 끝이 여기가 끝일까? 조금 더 내려갈까? 또 올락내리락 하면서 몇 번에 더 감정이 있을까? 그건 알 수는 없죠. 지금 시장에 개인들이 이렇게 공포받는 부분들이 대부분 바닥이었고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은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 수익이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 자체는 어떤 60.6이라는 이 숫자로 봤잖아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제 화살표들 해놓은 것들. 그런 애들도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일일이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어떤 법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여기 이 라인에는 걸치지 않지만은 이 컬러로 있던 것들은 딱딱 바닥을 알려줍니다. 거기까지 안 오더라도 뭐 이 정도 바닥, 와 여기 바닥이야 했으면은 킬리만이 욕먹었겠네. 한 번, 두 번 정도 더 테스트 했으니까. 그리고 결국엔 넥라인 돌파하고 나서부터 오를 거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파란색.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좀 이제 조정이 있었지만 그냥 올라가는 거. 멀리서 보면은 아무 일 없었잖아요. 쭉 상승장이잖아요. 여기서 살짝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냥 끝까지 올라가고. 여기 뭐 눈에 띄지도 않고. 사실은 이걸 원합니다. 예, 이걸 원해. 단지 이제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빨간색들. 상승장, 불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가 이런 시그널들이 나와가지고 숫자가 사실은 뭐 아까 60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게 어떤 불장의 끝자락.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닥을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떨어지는 그런 공포.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2000년도 IT 버블이 있었을 때 위치.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초창기. 여기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을 때, 여기가 2008년 9월 15일 킬리마니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을 때, 여기도 그러거든요, 여기. 개미들은 공포가 굉장히 심했어. 어떤 정책에 의해서 또 이제 올라가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리먼 브러더스를 미국 정부에서 안 살려주네? 그래서 확 떨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 가고, 양적 완화 가고,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본격적인 하락의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게 바닥에 대한 신호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60 이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과거에 대한 통계는 어땠다? 과거에 대한 통계는 거의 바닥을 찍고 한 달 후, 두 달 후, 3개월 후 바닥을 찍고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지금 버블이 꺼지고 무너질 만한 뭔가가 지금 있는 위치인가 고민들을 해보셔야죠. 이런 거 안 속으려면.